시골 마을 버스 정류장. 박복녀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중반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복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애.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애야.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복녀를 봤습니다. 어머.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껴안았어요. 얼마만이야? 진짜 오래됐지. 10년 넘게 못 봤잖아. 맞아. 전화도 바꾸고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복녀가 순애를 봤어요. 너 여전히 그 웃음이네. 순애가 웃었습니다. 너도 그대로야. 한참을 수다를 떨었어요. 옛날 얘기, 자식 얘기, 요즘 사는 얘기. 그러다 순애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눈빛이 허공을 향했어요. 복녀가 물었습니다. 왜? 순애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 이름이 뭐였더라? 복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어넘겼어요. 나이 들면 다 깜빡하지. 괜찮아. 박복녀야. 순애가 손뼉을 쳤습니다. 아, 맞다. 복녀. 미안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 괜찮아. 나도 요즘 그래.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우리 자주 보자. 이제 가까이 사는데. 그래. 내일 우리 집에 놀러와. 김치 나눠줄게. 좋아. 두 사람은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순애가 복녀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복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순애가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와, 집 좋다 복녀야. 복녀가 웃었어요. 그래. 고마워. 앉아. 차 끓여줄게. 순애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복녀는 부엌으로 갔어요. 차를 준비했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봤어요. 마당이 보였습니다. 복녀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자, 마셔. 고마워.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혼자 사니까 좀 심심하긴 해. 우리 자주 보면 되지. 그래. 복녀가 김치를 꺼내왔어요. 이거 내가 담근 거야. 맛있어. 우와, 고마워. 순애가 김치를 받았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자. 그럴까? 복녀가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와 반찬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게요. 정말 맛있다. 손맛이 좋아. 많이 먹어. 순애가 밥을 한 그릇 더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복녀가 물었어요. 아들은 잘 지내? 응. 가끔 전화해. 딸은? 서울에서 바쁘게 산다더라. 두 사람은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오후 내내 함께 있었어요. 저녁 무렵 순애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벌써? 응. 어두워지기 전에. 복녀가 순애를 배웅했어요. 조심히 들어가. 오늘 고마웠어. 재밌었어. 또 놀러와. 그럴게. 순애가 골목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복녀는 손을 흔들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순애가 서 있었습니다. 순애야. 복녀야 왔어. 어서 들어와. 순애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와, 집 좋다 복녀야. 복녀가 멈칫했습니다. 순애는 신이 나서 계속 둘러봤어요. 진짜 깔끔하다. 좋은데? 복녀가 순애를 봤습니다. 순애야, 며칠 전에도 왔었잖아. 순애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랬나? 응. 여기서 밥도 먹고
김치도 줬잖아. 순애가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미안해. 기억이 잘 안 나네. 복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아. 앉아. 순애가 소파에 앉았어요. 복녀도 옆에 앉았습니다. 차 줄까? 응. 복녀가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전 일을 기억 못해. 이상해. 뭔가 이상해. 차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자, 마셔. 고마워. 두 사람은 차를 마셨습니다. 말없이요. 복녀는 순애를 자꾸 쳐다봤어요. 순애는 평온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 순애가 돌아간 후 복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순애가 이상했습니다. 복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복녀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녁 7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복녀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저 파출소입니다. 최순애 씨 아십니까? 복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제 친구예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 파출소에 계십니다. 길을 잃으셨다고 하시는데 복녀는 숨이 막혔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재킷을 입었습니다. 급하게 집을 나섰어요.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20분쯤 걸렸어요. 파출소 문을 열었습니다. 순애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요. 순애야. 복녀가 달려갔습니다. 순애가 고개를 들었어요. 복녀야. 괜찮아? 응.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이 마을 입구에서 헤매고 계셨어요. 집을 찾지 못하시더라고요. 복녀가 순애를 봤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데려갈게요. 보호자 연락처 남겨주세요. 복녀는 연락처를 적고 순애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순애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내일 보자. 응. 순애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녀는 택시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길을 잃다니. 이건 아니야. 병원에 가봐야 해. 다음 날 아침, 복녀는 순애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애야, 나야. 응. 오늘 병원 좀 가보자. 검진 받아보는 거야. 그래야겠지? 내가 같이 갈게. 고마워. 오전 10시, 복녀는 순애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내과 진료실, 의사가 순애를 진찰했어요.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순애가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계절은요? 가을, 봄이었습니다. 의사는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순애는 대부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MRI도 찍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복녀와 순애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복녀는 숨을 죽였어요. 순애는 담담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어요. 약물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애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처방전을 드릴게요.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합니다. 가족이나 보호자와 함께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가 복녀를 봤어요.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복녀가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한참을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순애가 먼저 말했어요.
내가 뭘 또 잊고 그랬나 봐요. 복녀가 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순애가 복녀를 봤어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는 예전에도 그랬지. 항상 옆에 있던 사람. 복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도 그럴 거야. 계속.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해가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순의 손을 꽉 쥐었어요. 놓지 않을 거예요. 그날부터 복녀는 매일 순애를 찾아갔습니다. 아침마다 전화했어요. 순애야, 약 먹었어? 응. 밥은? 먹었어. 그래. 내가 곧 갈게. 복녀는 장을 보고 순애 집으로 갔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산책도 했고요. 저녁까지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이요. 어느 날 오후, 복녀는 집에서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녹음기, 20년도 더 된 거였어요. 작고 낡았습니다. 복녀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먼지를 닦았습니다. 배터리를 갈아 끼웠어요. 작동했습니다. 복녀는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어요. 다음 날, 순애 집을 찾아갔습니다. 순애가 문을 열어줬어요. 왔어? 응.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복녀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거 봐. 순애가 봤습니다. 뭐야, 이거? 녹음기야. 옛날에 쓰던 거. 와, 오래됐네. 복녀가 녹음기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우리 얘기 좀 남겨두자. 나중에 듣게. 순애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그냥 추억 남기는 거지 뭐. 순애가 웃었어요. 좋아.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복녀가 말했습니다. 자, 시작. 오늘은 뭐부터 얘기할까? 순애가 생각했어요. 우리 젊었을 때 얘기해볼까? 좋지.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야, 너 기억나? 우리 25살 때 서울 갔던 거. 기억나? 명동에서 길 잃었잖아. 맞아. 그때 우리 울면서 돌아다녔지. 두 사람은 배를 잡고 웃었어요. 그때 내가 경찰 아저씨한테 물어봤잖아. 응, 그랬지. 그래서 겨우 찾았어.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결혼 전 이야기, 남편 만난 이야기, 아이 낳고 키운 이야기, 남편 잃던 날 이야기도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내 남편 돌아갔을 때 내가 계속 옆에 있어줬지. 응, 그때 정말 고마웠어. 복녀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친구니까. 순애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야, 내 남편도 참 웃겼어. 내 신발 신고 간 거 기억나? 복녀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 맞다. 그거 진짜 웃겼지. 둘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한참을요. 웃음이 잦아들었어요. 복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참 많이도 웃고 울었네. 그러게. 60년을요. 순애가 복녀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복녀야. 나도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고 울고 또 웃었어요. 복녀는 녹음기를 끄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녹음을 다시 들어봤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 웃음소리, 복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기억은 잊어도 이 순간만큼은 남겠지.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습니다. 소중하게요. 다음 날, 복녀는 녹음기를 들고 순애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순애가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 응. 어제 우리 녹음한 거 들려줄게.
순애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녹음? 응. 어제 했잖아. 우리 얘기. 그랬나? 복녀는 순애를 데리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들어봐.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 시작. 오늘은 뭐부터 얘기할까? 우리 젊었을 때 얘기해볼까? 좋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순애는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계속 들었어요. 명동에서 길 잃었던 이야기, 결혼 이야기, 남편 이야기, 웃음소리와 울음소리. 5분쯤 들었을까요? 순애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복녀가 멈칫했습니다. 뭐? 순애가 녹음기를 가리켰어요. 이분들 누구예요? 복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순애야, 이거 우리 얘기야. 어제 우리가 한 거. 순애가 녹음기를 다시 봤어요. 한참 들었습니다. 그러다 감탄하듯 말했어요. 이분 참 멋진 인생을 사셨네요. 복녀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응.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순애는 계속 녹음을 들었어요. 미소 지으며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었나 봐요. 부럽다. 복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 그런 친구가 있었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평생의 친구야. 순애가 복녀를 봤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건 큰 복이에요.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큰 복이지. 녹음기를 껐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복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래.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어요. 한참을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억지로 웃었어요.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순애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복녀가 옆에 앉았습니다. 날씨 좋네. 그러게.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요. 복녀는 순애를 봤어요. 순애는 평온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순애 손을 잡았어요. 꽉요. 순애가 복녀를 봤습니다. 복녀야. 응? 고마워. 매일 와줘서. 복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린 친구니까. 순애가 웃었어요. 그날 저녁, 복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그러다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 웃음소리. 복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순애를 찾아갔어요. 어느 날 아침, 복녀가 순애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순애가 평소와 달랐어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복녀야. 순애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복녀가 놀랐습니다. 순애야? 응. 오늘은 머리가 맑네. 정말? 응. 기분 좋아. 복녀는 순애를 안았어요. 다행이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어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 기억나는 것 같아. 그래. 응. 이런 날은 말로 남겨야지. 복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순애가 많이 먹었어요. 식사 후 산책을 나갔어요. 마을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복녀야. 응? 고마워. 정말. 복녀가 순애 손을 잡았어요. 나도 고마워.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녀가 말했습니다. 나 잠깐 장 좀 보고 올게. 저녁 재료 사올게. 그래. 금방 올게. 복녀가 집을 나갔어요. 순애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을 봤어요.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복녀가 두고 간 거였어요. 순애는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그러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순애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녀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요즘 참 고마워. 매일 와줘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다 계속 말했어요. 너 없었으면 나 많이 외로웠을 거야. 순애는 창밖을 봤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지막 같아. 눈물이 흘렀어요. 머리가 맑은 날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나도 알아.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너랑 웃었으니까 됐어. 미소 지었어요. 우리 60년 친구였잖아. 그거면 충분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다음 생에도 우리 친구 하자.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꼭 다시 만나자. 녹음을 껐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꺼졌어요. 순애는 녹음기를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복녀가 돌아왔습니다. 왔어.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순애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고생했어. 뭘? 저녁 맛있게 해줄게. 복녀는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순애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 녹음기를 봤습니다. 조용히 손을 얹었어요. 복녀가 불렀습니다. 순애야, 밥 먹자. 응. 순애가 일어나 식탁으로 갔어요. 두 사람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하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복녀는 불안해졌습니다. 재킷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급하게 걸었습니다. 순애 집으로요. 10분쯤 걸렸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복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애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요. 순애야? 다시 불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복녀는 안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거실 창가 쪽을 봤어요. 순애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는 자세로요. 순애야. 복녀가 달려갔습니다. 순애 옆에 섰어요. 순애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표정,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복녀는 순애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순애야, 순애야. 순애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복녀는 순애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복녀 손이 떨렸습니다. 순애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녀는 순애를 안았어요. 한참을요. 조용히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복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테이블을 봤습니다. 녹음기가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복녀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복녀는 일어나 테이블로 갔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펼쳤습니다. 순애의 글씨였습니다. 복녀야,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나는 떠난 거겠지. 미안해. 말없이 가서. 하지만 괜찮아. 나는 행복했어. 너랑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어서. 고마워.
내 평생의 친구야. 녹음기에 내 목소리 남겨뒀어. 들어줘. 울지 마. 나 대신 많이 웃어줘.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 복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녹음기를 받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복녀야. 복녀는 입을 막았어요. 요즘 참 고마워. 매일 와줘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 없었으면 나 많이 외로웠을 거야. 복녀는 주저앉았어요. 바닥에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지막 같아. 순애의 목소리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너랑 웃었으니까 됐어. 복녀는 녹음기를 꽉 안았어요. 우리 60년 친구였잖아. 그거면 충분해.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생에도 우리 친구하자. 복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꼭 다시 만나자. 녹음이 끝났어요. 복녀는 녹음기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요. 복녀는 순애를 다시 봤습니다. 평온한 얼굴.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복녀는 조용히 순애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둘이서요. 복녀는 순애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작은 장례식이었어요. 친척들도 몇 명 왔어요. 복녀는 내내 영정 사진 옆에 있었습니다. 사진 속 순애는 웃고 있었어요. 밝게요. 복녀는 그 미소가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3일장이 끝났어요. 발인을 했습니다. 복녀는 마지막까지 함께 했어요. 장지까지 갔습니다. 순애를 보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조용했어요. 복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녹음기를 꺼냈어요. 순애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매일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녀는 여전히 순애 생각만 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복녀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저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정훈입니다. 네. 복녀가 놀랐어요. 고인 최순애 씨께서 남기신 공증 문서가 있습니다. 복녀는 숨을 죽였습니다. 공증 문서요? 네. 사무실로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날, 복녀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복녀가 앉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한 개월 전에 이 문서를 작성하셨습니다. 한 개월 전, 복녀가 중얼거렸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께서 박복녀 씨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복녀는 믿기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예금 50억과 집을 상속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복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고인께서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복녀에게 건넸습니다.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열었습니다. 순애의 글씨, 읽기 시작했어요. 내 친구 복녀에게 너랑 보낸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었어. 60년을 친구로 살았지만 마지막 몇 달이 가장 행복했어. 그래서 내 남은 건 다 너에게 남기고 싶어. 이 돈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써야 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지만 혹시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밥 한 끼라도 사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알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훨씬 더 외로웠을 거야. 고마워, 복녀야. 다음 생에 꼭 만나자. 내 친구 순애가.
복녀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한참 후 복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어요. 나처럼 외로운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밥 한 끼라도 사줘. 그럴게, 순애야. 약속할게.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복녀는 순애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혼자 살던 집은 비워뒀습니다. 순애 집이 더 따뜻했으니까요. 집을 정리하며 순애 흔적을 찾았어요. 옷장, 서랍, 책장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녀는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녹음기가 있었어요. 복녀가 순애에게 선물했던 그 녹음기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그러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복녀야, 오늘은 나 목소리가 좀 괜찮네. 복녀는 입을 막았어요. 이거 듣고 있으면 나 아직 살아있는 것 같지? 눈물이 났습니다. 복녀는 녹음기 앞에 앉았어요. 그래. 내 목소리 들으니까 내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 중얼거렸습니다. 녹음이 계속됐어요. 너는 참 이상한 사람이야. 순의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까먹어도 화도 안 내고. 복녀는 미소 지었어요.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잖아. 그게 나한테 약이었어. 복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의 목소리가 계속 흘렀어요. 우리 젊었을 때 기억나? 맨날 같이 다녔잖아. 장 보러 갈 때도, 동네 돌 때도. 너는 항상 내 옆에 있었어.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항상 내 옆에 있었지. 녹음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말이야. 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요즘엔 기억이 자꾸 사라져. 무서워. 솔직히 복녀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를 잊을까봐 무서워. 우리 추억을 잊을까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하나는 확실해. 순의 목소리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기억은 없어져도 마음은 남는 거야. 복녀는 녹음기를 봤어요. 그건 내가 내게 가르쳐 줬어. 내가 너를 기억 못해도 내 마음은 너를 알아. 따뜻하다는 걸 알아. 복녀는 녹음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걱정 마. 순애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참 좋은 친구였지? 60년이나. 복녀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응, 우린 참 좋은 친구였어. 녹음이 거의 끝나갈 무렵 순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녀야, 고마워. 내 평생 최고의 선물은 너였어. 녹음이 끝났어요. 복녀는 한참을 녹음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또 들었어요. 순의 목소리, 웃음소리, 따뜻한 말들. 복녀는 그날 저녁 내내 녹음을 들었습니다. 몇 번이고요. 창밖에 별이 떠올랐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녀는 여전히 녹음을 듣고 있었어요. 순애와 함께 있는 것처럼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순애는 사라진 게 아니구나. 내 안에서 살아있구나. 복녀는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어요. 소중하게요. 그날 밤 복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복녀는 순애의 마지막 부탁을 생각했어요. 나처럼 외로운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밥 한 끼라도 사줘. 어느 날 복녀는 마을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관장님을 만났어요.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관장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복녀가 대답했어요. 추억을 나누는 모임이요.
이름은 기억 모임으로요. 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해봅시다. 일주일 후, 첫 모임이 열렸습니다. 경로당 넓은 방, 치매 어르신 5분이 앉아 있었어요. 가족들도 함께 왔습니다. 복녀가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복녀입니다. 어르신들이 복녀를 봤어요. 오늘은 우리 옛날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복녀가 의자를 가져와 어르신 옆에 앉았습니다. 한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어릴 때 제일 좋았던 기억이 뭐예요? 할머니가 생각했습니다. 한참을요. 그러다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랑 장에 갔던 거. 복녀가 웃으며 들었습니다. 어떤 장이었어요? 5일장. 사람들 많았어.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가족이 놀랐어요. 할머니가 웃고 있었으니까요. 복녀는 다른 어르신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하나요. 천천히요. 어르신들이 조금씩 입을 열었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가족 이야기, 좋았던 추억들. 말은 더듬거렸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가족들도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모임이 2시간쯤 이어졌어요. 복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억이란 건 언젠가 희미해져요.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복녀를 봤어요. 하지만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복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걸 내 친구가 가르쳐 줬어요. 벽 한쪽을 가리켰어요. 거기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적혀 있었어요. 모임이 끝났습니다.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복녀에게 인사하며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어머니가 오랜만에 웃으셨어요. 복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 경로당이 비었습니다. 복녀는 혼자 남아 의자를 정리했어요. 청소도 했습니다. 모든 걸 마치고 가방을 챙겼어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순애가 남긴 녹음기.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순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복녀야, 다음 생에도 우리 친구 하자. 복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나자. 조용히 속삭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복녀는 녹음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순애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녀도 미소 지었어요. 경로당을 나왔습니다. 마을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복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순애야, 잘 지내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잘 지내. 내 부탁대로 하고 있어. 외로운 사람들 만나고 밥도 사주고.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복녀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순애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복녀는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